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인프라 계획과 관련해 공화당과 재원에 대한 합의점을 이루지 못해 협상이 불발됐었는데요. 이후 초당파 상원들과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목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21명의 초당파 상원 의원들이 악화된 교통 및 공공업무 시스템을 포함한 사회 인프라 현대화 방안에 대해 타협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과 21명의 초당파 상원 의원들이 협상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타협안에는 도로와 교통, 철도, 초고속 인터넷, 상하수도, 전기자동차와 같은 사회 인프라에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타협안에는 바이든이 주장한 휘발유세 인상과 공화당이 반대한 법인세 인상을 피했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1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과 10명의 민주당원의 지지를 받은 인프라 법안은 모든 상원 민주당원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60표 장벽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은 차일드 케어, 홈케어, 기후변화, 프리스쿨 및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은 인적 인프라를 위한 법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시작부터 공화당원은 초당파적 타협안이 사회 인프라에만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하는 휴먼 인프라 법안 통과를 위해 바이든은 50대 50의 상원에서 의장직을 수행하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여된 한 표를 더해 간단히 과반수로 법안을 승인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라는 입법 방법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코로나19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을 마지막으로 연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의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유예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것에 비해 한 달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발표는 일부 주에서 올해 초 미국 구조계획에 포함된 임대지원금 215억 달러를 지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번에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한국을 입국하려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스티븐 홍 기자가 전합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공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안내에 따라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발급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심연삼 영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심연삼 영사입니다. 요즘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바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급 대상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급 대상이 직계 좀비속 방문 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직계 좀비속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만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셨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방문을 위해서 직계 좀비속 방문 시에도 자가격리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냥 아무나 다 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그 백신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14일 이상이 지나신 분에 한해서 자신의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뭐 밑으로 자녀, 손자녀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발급 대상자를 말씀해 주는데 그럼 접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수 방법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세팅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져서 동포 여러분께서 좀 불만도 많으시고 많은 그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일단은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감당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 그 대표 이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애틀란타 할 때 애틀, 그다음에 이그잼 옵션 때 이그잼을 써서 atleaguegem.mopa.go.kr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 서류라든가 질문사항 같은 것을 문의를 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6월 28일부터 30일, 단 7월 2일서부터 5일 입국자에 한해서 6월 28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가급적이면 그런 혜택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7월 1일부터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간에 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본인이 6월 30일 날 들어가서 출국해서 한국에 7월 1일 날 도착하는데 그건 안 되냐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전문도 와 있고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7월 1일 날 이후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셔야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접수하려면 어떤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신청인 본인의 여권이 필요하고요. 물론 저희가 다 온라인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권 사본이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본인께서 저희 관할 지역에 있는 공항에서 출국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또 언제 나가시는지 왜냐하면 이 격리 면제서는 그 유효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 그다음에 격리 면제 동의서, 그다음에 예방 접종 증명서하고 예방 접종 증명서에 대한 진위 확인에 대한 서약서 이 세 개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그 외의 것들 중에서 이제 방문 목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 직계 가족을 한국에 만나러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직계 가족이 한국에 있는지 그 만나러 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그런 직계 가족 관계인지 증명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나 결혼 그런 혈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서류들을 보시고 또 서류 검토를 하고 또 어떤 이렇게 절차가 있을 건데 네. 그 절차도 좀 처리 절차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공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행정 수요도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 격리 면제 이 업무는 저희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그 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저희 직원이 3명이 딱 이 시점이 6월 30일 날 그만두는 바람에 신규 직원들이 오고 해서 정말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비행 시간을 뭐 하루 이틀 안에 잡아놓고 해달라고 독촉하시다가 저희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발급이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후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셔갖고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셨다고 해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를 갖고 가셔야 되고요. 공항 비행기 탑승 시간 72시간 안에 발급받으신 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서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시설에 자기 부담으로 2주 동안의 격리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예 입국 자체가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출국하는 비행기 반드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그런 PCR 음성 확인서를 꼭 지참하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필요한 거 부분 중에 발급 목적이 관계없이 14일. 예. 네, 이것은 발급 목적은 이미 한국에 있는 직계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14일을 드리게 되고요. 14일이 끝나면 당연히 격리 면제 기간은 해제되기 때문에 PCR 음성 확인서를 PCR 테스트를 한국에서 다시 받으셔갖고 계속 체류하실 분은 체류하시면 되고요. 돌아오실 분은 돌아오시면 됩니다. 또한 격리 면제에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한 달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만약에 8월 1일 날 발급을 받았는데 8월 30일까지 한국에 안 가면 이 격리 면제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격리 면제서를 받으시게 되면 총 내부를 프린트해 갖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핸드폰이라든가 사진으로 보여주면 안 되고요. 이것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쇄를 해서 내부를 지참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로나 그 백신 접종을 2회 접종을 했다. 네. 이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떤 데는 그냥 프린트아웃하고 어떤 데는 카드로도 주고 이제 그게 관계없이 그냥 그거를 서약서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약서의 그 원본을 제가 그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PDF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CDC에서 발행한 그 하얀색 종이를 스캔하거나 아니면 그걸 별도의 다른 양식이 있다면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접종 횟수라든가 접종 날짜 그리고 본인 이름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바쁘신 시간일 텐데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분들께 이 시간 한번 강조하고 싶은 아니면 당부하고 싶은 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주요 내용 중에서 좀 빠진 게 있어서 먼저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이것은 전 미주 공간에 있는 영사관에서 합의를 해서 된 건데요.
거주지가 아니라 본인께서 한국으로 출발하시는 최초 출발 공항이 저희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에 있는 공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지아에 살고 계신데 여행 가셨다가 LA에서 출국을 하시면 LA 총영사관에서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카고에 거주하시는 분이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가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엘라바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네. 뭐 끝으로 한인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너무나 그 부피가 큰 일이 갑자기 이제 특히 7월 첫째 주 이때는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요. 이게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원활치 않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지만요.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나보다 더 좀 급하신 분들이 먼저 가실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를 해주시고 저희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심연삼 영사와 함께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심 영사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6월 2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45만 5,506명, 누적 사망자는 61만 8,48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6,05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39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0만 1,926명, 누적 사망자는 18,4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0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870명, 누적 사망자는 1,130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042명, 누적 사망자는 1,35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지난 24일 새벽 2시쯤 12층 아파트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51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직까지 붕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아파트는 1981년 해변가에서 지어진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콘도로 135실 이상의 콘도미니엄 형태의 건물입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80여 개의 팀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오는 8월까지 유럽연합 EU 내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CDC는 현지 시간 23일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영향평가에서 델타 변이에 따른 감염이 8월 초 70%, 8월 말에는 9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CDC는 델타 변이가 여름 동안 널리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젊은 층에서 주로 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의 5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의 의무를 해제했던 이스라엘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도 지난 15일에 39명에서 21일에는 125명으로 늘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출국을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 관광객의 자가격리 면제 계획도 연기됐습니다. 최근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곳곳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